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휴일이 끝난 날인데요. 많이 지치고 피곤하시죠?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다룰 내용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많이 질문을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유산균을 냉장 보관해야 되나 아니면 실온 보관해도 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은 냉장 보관하시는 게 무조건 낫다.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실온 보관에 한 일주일 정도 하시는 건 큰 문제가 없다. 40도 이상 고온의 노출은 안 시키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뒤에부터는 그 이유와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릴 거니까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끝내셔도 됩니다. 유산균은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곳에서 더 잘 살고요. 그리고 동결 건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습도에 노출이 되면은 금방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산균은 보통 이제 보관을 하고 캡슐화 시킬 때 동결 건조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온도를 영하 10도에서 20도로 확 낮춘 다음에, 그럼 얼죠? 여기에서 이제 감압을 시키면 얼음이 날아갑니다. 승화를 거쳐서 얼음이 제거가 되면서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의 가루가 되는데요. 이 상태로 보관을 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어서 이 상태로 캡슐화 시켜가지고 유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통이 될 때 유산균은 영하 10도, 20도로 낮췄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다 잠자는 상태,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온도가 좀 올라가고 그리고 수분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저온에서는 자고 있고 온도가 좀 올라가면 살아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유산균은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40도, 50도, 60도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죽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람도 40도 이상 높아지면 죽기 때문에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에 예민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동결 건조인 그 캡슐 상태일 때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캡슐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관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습기가 캡슐로 들어오게 되고 그 가루의 습도가 높아지면 유산균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살아나면 먹이를 먹고 활동을 하다가 먹이가 없으면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캡슐에도 이제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습기에 예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산균은 냉장 유통을 하고 그리고 습기에 잘 방어가 되는 그 알로알로 포장이 되어 있는 유산균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산균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까요? 자, 보통 보시면은 크리스찬 한센의 LGG 균주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균주이고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결 건조 과정을 거치지만 상대적으로 그 온도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균주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목표하는 균수는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인 거지, 냉장 보관을 한다고 더 죽는 건 아닙니다. 냉장 보관을 더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균도 결국에는 냉장 보관을 해놓는 게 이득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산균을 보시면은 7개, 8가지 여러 균주가 섞여 있거든요. 어떤 균은 냉장 보관을 했을 때 잘 살아있고 어떤 균은 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서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섞여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냉장 보관을 해놓는 게 전반적인 생존율을 위해서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보면은, 첫 번째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UAS의 DDS1 균주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4도 정도의 냉장 보관을 했을 때 생존율과 25도 정도의 실온 보관을 했을 때 생존율을 보시면 보통 한 6개월까지는 거의 생존율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잘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쭉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 냉장 보관을 하고 냉장 배송이 잘 돼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균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냉장 배송이 잘 와서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두 달 정도는 실온 보관해도 이 DDS1 균주는 균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온도에 예민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보시면은 유산균을 우유에다가 배양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 단기간 배양을 시킨 건데요. 보통 50시간 동안 배양을 시킨 거고, 30도, 37도, 45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37도까지는 균수의 변화가 아주 크지 않지만 45도 정도에 났을 때 균수가 확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로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균수가 많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40도 정도의 고온에 노출됐을 때는 균이 잘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논문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아주 좋은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의약품연구부 미생물팀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유산균 제품들 중에서 랜덤하게 추출해서 5가지를 pH나 온도별, 여러 가지 상황별 생존율을 체크한 겁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온도별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데이터 A, B, C, D, E까지 5가지가 있는데 가장 높은 균수를 유지하는 건 냉장 보관, 4도씨 보관하는 거고요. 40도 이상에다가 한 달 놨을 때 균수가 확 감소했고요. 그리고 20도에다가 보관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영하 20도에다가 보관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장기 보관하실 때 안전성, 균수 유지 측면에서 무조건 이득이고요. 단기간 일주일, 2주일 정도 실온 보관하시는 건 별로 문제가 없을 거고 40도 이상의 노출만 안 시키시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유산균을 항상 냉장 보관하면서 여기서 꺼내서 먹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학교도 다녀야 되고 회사도 가셔야 된다. 이런 분들은 굳이 유산균은 꼭 냉장고에 넣고 다니지 마시고 가방에다가 며칠분 정도 넣어놓고 다니시는 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장기간 보관할 땐 냉장고에다 보관하면 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차 안에다가 보관하시는 분도 있는데 차 안은 한여름에는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유산균이 바로 죽겠죠. 그런 것만 피하시면은 대체로 문제가 없고, 자,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유산균은 무조건 냉장 보관하시고요. 단기간 한 일주일 정도는 갖고 다니시거나 실온 보관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